예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준혁이의 인생을 노래하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교도소 경험 얘기를 이제 처음으로 해드리면,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 끝나고 검찰 조사 끝나서 이제 재판 날짜가 딱 되면 판사가 경찰이 조사한 거, 검찰이 조사한 거를 다 하고 양쪽에 변호사, 검사 얘기를 다 들어보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거죠. 그걸 한 번에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고 1심, 2심, 그거를 심리라고 해요. 심리, 1차 심리, 2차 심리, 선고는 형을 때린다는 거죠. 그래서 대개 심리 한 번이나 두 번 해가지고 이제 형을 살게 되고, 이제 구치소에 있다가 이제 그 안에 이제 대개 재판이 붙으려면 한 달 정도 걸려요.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그냥 사건이 이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이만큼을 다 하고서 내 차례가 돌아오려면은 한 달 정도 걸린다고. 그러면은 이제 뭐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변호사를 써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. 근데 돈 없는 사람들도 국선 변호인들이라고 또 있어요. 나라에서 변호인을 해줘요.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사를 이제 지정해 주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사법고시 패스한 그 초짜들, 로스쿨 나온 사람들 초짜들을, 뭐 초짜가 아니어도 이제 배정을 할당량을 해줘요.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있고 좀,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야. 지금 생각해보면 사법 체계가. 유전, 무죄, 무전, 유죄 이런 말 있잖아요. 돈 많은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지어도 변호사, 센 거 쓰면 돈 많이 주는 사람, 소위 말하는 뭐 로펌, 김앤장이니 뭐 무지개니 뭐 이런 큰 로펌 회사가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법무부 장관 하다 나온 사람들, 무슨 뭐 또 뭐 부장검사 예편한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을 영입을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사건을 맡으면 예를 들어서 판사가 때려야 되는데 판사 옷 벗고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로펌 간 사람들이 지금 내가 사건 맡은 사건이 그 판사 담당이야. 내 후배였어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그래서 그걸 근절해야 된다는 게 요즘 나오는 거예요. 전관예우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. 그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런 변호사를 못 쓰니까 재판에 이렇겠어요, 안 이렇겠어요? 그래서 20몇 년 전에 지강원이라는 사람들이 유전무죄, 무전유죄가 지금도 있어요. 그래서 빨리 우리 사회가 법 앞에서는 돈이 있건 없건, 지위가 높건 낮건 그런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영상을 띄웁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써가지고 하고, 그럼 돈 받은 변호사들은 막 자기가 돈 받았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죠. 또 이제 조건부라는 변호사가 있어요. 변호사비가 1,000만 원인데 이 죄인이 내가 요구하는 걸 반만 주고 내가 요구하는 게 되면 나머지 주고 안 되면 반만 받고 말고, 그런 변호사도 있고 해요. 그러면 이제 수감이 되면은 이제 구치소에서 이제 있는 거죠. 그럼 그 밖에서 변호사가 그 사람을 집행유예로 빼내려고 부단히 더 이제 판사님한테 올릴 서류 뭐 이런 거 다 준비하죠. 검사는 이 사람을 죄인을 잡아다가 죄의 값을 치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, 변호사는 이 죄인이 죄는 졌지만 이러이러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러니 판사님 선체집사하고 서로 대립되는. 그래서 죄인도 인권이 있으니까 그런 판사님은 검사의 말을 들어보고 기소 사실, 공소 사실을 보고 또 변호사 말 들어보고 이 사람이 또 그러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. 뭐 심신미약으로 뭐 술 먹고 한 범죄니까 뭐 봐주고 뭐 어쩐다. 심신미약이 어디 있습니까? 말이 안 되는 거죠. 술 먹고 뭐 했다고 봐주고 그러면 됩니까? 그럼 음주운전한 건 뭐 음주운전해서 사람 다치게 하면 심신미약이에요?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저도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이제 저작권법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저작권법이라는 거를 하고, 옛날에 제가 했던 그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잡지도 않았대요.
외화를 벌어들이니까. 일본 사람들, 중국 사람들, 온갖 우리나라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이태원 남대문시장 가서 막 그걸 사가니까 외화벌이가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단속도 안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UR 협정을 맺고 글로벌 그 세계 속의 한국으로 이제 수출도 하고 수입을 하고 이런 그런 교육을 맺으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압력이 들어오는 거죠. 야, 니네 나라에서 자꾸 그 우리나라 상표를 도용을 해서 파니까 막 그 외무부를 통해서 압력을 넣을 거 아니에요, 프랑스에서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야, 그래, 알았다. 우리도 한류 문화 뭐 김치니 뭐니 한복이니 뭐니 우리 건데 중국에서 자꾸 지네 거라고 우기니까 막 외무부를 통해서 항의하잖아요. 그런 식이에요, 똑같이.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잡아들여야죠. 야, 우리가 이렇게 단속하고 있다. 이런 걸 보여줘야지 그쪽 나라에서도 야, 그래? 더 좀 단속해서 발본색원해.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? 그 나라. 그러니까 제가 그 지은 상표법은 그 피해자는 이제 프랑스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. 제가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때가 39살 때인가 이제 첫 구치소를 갔는데 이제 검사가 불러요. 경찰 조사 끝나고 검사가 부르는데 여자 검사였어요. 나랑 동갑인 여자 검사. 무지하게 못생겼어. 그러니까 못생기니까 오로지 공부밖에 안 해갖고 사법고시 다니 검사가 된 거야. 그 이제 그 여자 검사한테 탁 이제 그 죄수복을 딱 입고 이제 조사를 다 받았는데 이제 그 우리 같이 상표법 죄인들은 이렇게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닥달을 안 해요. 왜 법을 어겼어요? 뭐 어쩌고저쩌고. 근데 남자들은 뭐 외화벌이도 하고 국위선양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법 쪽에서도 여자들이 더 무서워요. 여자 판사들이 더 얄짤 없어. 봐주는 거 없어. 저한테도 여자 검사가 배당이 돼가지고 여자가 막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.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보니까 전에는 음악 족보가 다 나와. 몇 년생이고 어디고 주소가 어디고 어디 학교를 나오고 다 나오니까 하든 음악이나 할 것이지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난리를 죽이더라고. 뭐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국위가 뭐 오명을 벗지 못하고 난리를 죽이더라고. 프랑스가 어쩌고저쩌고. 그래서 제가 또 무식한 새끼가 또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내가 그때 당시 또 이건 살아갖고 뭐라 그랬냐면 어서 주소 쓰는 건 있어갖고 또 시간이 신비양요 병인양요를 거들먹거리면서 저도 이제 살짝 들은 거지. 제가 역사를 알아 뭘 알아. 아니 검사님, 제가 그랬어. 검사님, 제가 법을 위반한 거는 맞습니다. 하지만 제가 우리나라 사람 피해준 것도 아니고 프랑스 업체에 데미지를 좀 준 거는 맞습니다. 그러나 프랑스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? 신미양요 병인양요 때 강화도로 군함을 들여와서 우리나라 백성 120명을 사살하고 우리나라 문화재 약탈해가지고 아직도 전부 다 돌려주지 않은 나라 아닙니까? 그런 나라인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했는데 우리가 무슨 뭐 프랑스 사람 죽였습니까? 그냥 뭐 대리만족으로 좀 만들어서 한 건데 하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서울대 법대 나온 그 검사님, 여자 검사가 무지하게 못생겼어. 이 사람이 이게 아주 고등학교 고졸은 돼 있는데 아주 공부는 또 나름대로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서 나가버리더라고. 검사 밑에는 계장이 2명이 옆에 있어요. 계장이 있고 여자 격리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. 그러니까 남자 격리가 오더니 아저씨, 그거 왜 자꾸 검사니 열받게 해? 그러더니 일로 부르더니 웃더라고, 지들도. 그래서 이제 형을 그 조사를 이제 검찰 조사가 맞고 이제 재판을 이제 저는 첫 구속 조사를 받은 거죠. 첫 진역은. 두 번째는 불구속 조사를 받았지만.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요. 거기 가면은
남자분들 군대에 가잖아요. 군대 가면은 옷을 싹 벗잖아요. 그리고 신체 검사를 다 한다고. 똑같아요. 근데 제가 그 성동구치소 첫 진역을 39살 때 갔을 때는 신체 검사를, 그때만 해도 20년 전이라 엉덩이를 깠어. 이게 뒤 돌아가지고 항문을 보여줘야 돼. 호딱 벗고. 그 왜 그러냐면 항문에 그때 당시에 무슨 담배를 숨겨오는 새끼, 뭐 마약을 숨겨갖고 하여튼 뭘 별 이상한 새끼들이 많기 때문에. 그러니까 그 가수 누구도 나랑 1살 차이인데 가가지고 보통 모멸감을 느낀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. 연예인들도 많이 갔잖아요. 대마초 떨르다가 많이 갔잖아. 시간이 또 다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미치겠네. 노래 한 곡 해드릴게요, 여러분. 그대 고운 목소리에 내 마음도 흔들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사랑하게 되었네. 깊은 밤에 잠 못 들고 그대 모습만 떠올라. 사랑은 이렇게 말없이 와서 내 온 마음을 사로잡네. 달빛 밝은 밤이면 그리움도 이루 어이 홀로 세울까. 견디기 힘든 이 밤 그대 오셔서 이 밤길로 달빛 아래 고요히 떨리는 내 손을 잡아줘. 내 여민 가슴 가주 떨리는 내 손을 잡아줘. 내 여민 가슴 가주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세요.